안녕하세요, 축지먹입니다. 맨유가 모처럼 만에 홈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맨유가 홈에서 승리를 거둔 방법, 그리고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의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크게 왼쪽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테나는 마즈라위에게 휴식을 부여했고, 왼쪽 센터백에는 에반스, 왼쪽 풀백에는 리산드로를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윙어에 가르나초를 배치했는데, 원래는 가르나초가 레시포드에 맞춰주느라 보통은 오른쪽에서 많이 뛰었었는데, 오늘 경기는 왼쪽에 배치되었다는 게 큰 차이였죠. 경기 구조는 어떻게 보면 지난 경기들과 비슷하게 진행되었는데요. 맨유는 호일룬을 중심으로 전방 압박을 수행하지만 전방 압박 시에 브렌트포드 선수들을 제대로 맨투맨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브렌트포드 선수가 공을 받고 돌아설 수 있는 여유를 제공했고요. 이 공은 사이드로 빠졌죠. 이렇게 전방에 샤데 같은 빠른 선수들이 빈 공간으로 띄워주면 브렌트포드 후방 센터백 라인에서 한 번에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를 넣어준다는 겁니다. 즉 맨유가 전방 압박을 들어왔을 때 브렌트포드는 빠져나가고, 그리고 뒷공간에 한 번의 킥, 요런 것들로 맨유를 공략하려고 했던 브렌트포드입니다. 반면에 맨유가 압박당할 때를 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도 이번 시즌 들어서 전방 압박 체계가 꽤나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맨투맨 잘 시키면서 공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들을 잘 묶어놨습니다. 하지만 브루노가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데요. 상대 수비가 붙어있던 카세미루는 뒤쪽으로 빠져주고, 브루노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브렌트포드 선수들 간에 맨투맨에 대한 애매함이 생기고요. 뒤늦게 콜린스가 따라잡아보지만 브루노는 오나나에게 공을 받아서 3자 패스를 돌려줍니다. 양팀 다 서로의 전방 압박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잘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죠. 또 오늘 경기의 특징적이었던 건 바로 가르나초의 왼쪽입니다. 가르나초가 공을 잡고 어느 한 방향을 정하고 드리블 칠 때 그 순간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상대의 센터백 성향인 풀백 반덴베르는 가르나초의 속도를 따라잡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르나초가 1대1 상황에서 꽤나 승률이 괜찮았고 슈팅까지는 무조건 나왔죠. 부족한 건 득점이었고, 기본적으로 한 명은 제쳐내고 슈팅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또 가르나초처럼 속공 상황이 아닌 상황, 그러니까 지공 상황에서는 오늘 맨유에서 돋보였던 건 에릭센입니다. 에릭센이 상대방이 엄청나게 강한 압박이 들어온다면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양질의 패스를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는 선수죠. 지금도 이런 라인과 라인을 뛰어넘는 전진 패스들을 아주 잘 배급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장면은 윙에서 윙으로 공이 전달되는 빈도가 꽤나 있었다는 건데요. 저는 레시포드의 컨디션을 확인할 때 이런 왕반대가 되는지를 봅니다. 오늘은 왕반대가 되는 날이었고, 지난 FA컵 결승처럼 레시포드의 컨디션이 좋았죠. 이렇게 긴 거리의 반대 전환이 일어나면 상대가 수비 대응을 갖출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던 맨유가 전반 종료 직전 큰 위기를 맞습니다. 전반 초반에 당했던 부상으로 머리에서 계속 피가 나던 더리어트가 피가 멈추지 않아 코너킥 바로 직전에 치료를 받으러 나갔고, 그 순간에 브렌트포드의 코너킥에서 득점이 터집니다. 브렌트포드는 2대2 싸움을 걸었어요. 키 큰 센터백 콜린스와 피녹을 박스 가운데 쪽에 배치시켜 놓고, 콜린스는 돌아가는 움직임, 피녹은 잘라먹는 움직임, 이렇게 두 가지 움직임을 동시에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맨유 수비진의 맨투맨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리고 코너킥이 들어왔고 잘라먹는 움직임을 가져갔던 피녹이 머리를 잘 갖다 대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까 순간적인 2대2 싸움에서 피녹을 대인마크하던 달롯은 피녹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전반전은 이렇게 1대0으로 종료되었는데요. 제가 전반전에 느꼈던 주요 포인트들을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이번 경기가 뭐 토너먼트의 마지막 경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더리우트를 빼지 못한다는 게 맨유의 현재 상황을 말해주는 건지, 혹은 더리우트의 고집이었는지, 아니면 테나우가 빼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를 오늘 레인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생각보다 카세미루보다 브루노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공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히려 카세미루가 공을 잡고 돌아서는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돌아서는 역할을 계속 카세미루에게 맡겼다면 맨유의 빌드업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었는데, 브루노가 내려가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준 게 또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호일룬도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호일룬이 공을 잡고 돌아서는 능력이 되게 좋았어요. 딱 잡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잡고 돌아서면서 한 번에 앞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터치를 해놓으니까 역습 상황에서 더 속도가 붙는 거죠. 어쨌든 실점한 거 빼고는 꽤나 괜찮은 전반전을 보여줬던 맨유입니다. 그렇게 후반전을 맞은 맨유, 생각보다 빠른 동점골로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의 과정을 상당히 칭찬하고 싶은데요. 자, 먼저 오른쪽 노란색 네모 박스를 보겠습니다. 달로와 레시포드가 측면에서 공을 잡으면서 측면 2대2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 브렌트포드의 루이스 포터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루이스 포터는 레시포드를 따라가자니 에릭센이 완전 프리가 되고, 에릭센을 아예 맞고 있자니 레시포드와 달로가
2대2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을 아예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공간을 막는 걸 선택했고 가운데 쪽에서 양 선수를 다 대비할 수 있는 위치를 잡게 되죠. 여기서 달로가 에릭센을 선택하고요. 루이스 포터는 뒤늦게 에릭센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루이스 포터가 에릭센을 뒤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에릭센도 당연히 패스를 돌려놓을 여유가 생겼고요. 이 공을 레시포드가 잡는데 프리한 상황에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시포드는 킥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그 순간에 브렌트포드의 수비 중심을 보겠습니다. 아까 왼쪽에서 달로와 레시포드를 막느라 왼쪽으로 수비 중심이 쏠려 있었죠. 그 순간에 가르나초가 수비 시야 뒤쪽에서 넓게 돌아 들어갑니다. 저는 이 움직임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레시포드가 그걸 보고 가르나초가 움직일 공간에 공을 떨어뜨려 줍니다. 아까 전반전에도 나왔던 장면인데 레시의 왕반대 그리고 가르나초가 공을 받는 윙 투 윙 패턴 플레이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르나초가 깔끔한 발리슛으로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이 득점이 분위기상으로도 퀄리티상으로도 과정상으로도 상당히 맨유에게 중요하고 황금 같은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맨유는 왼쪽 공격 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가르나초가 워낙 컨디션이 좋다 보니 1대1 돌파가 좋았고 가뜩이나 브렌트포드의 우풀백 역할을 하던 선수는 센터백 출신의 반덴베르였습니다. 당연히 가르나초에 비해 순발력이 밀릴 수밖에 없었고 맨유는 그 왼쪽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이런 맨유의 기세는 결국 골로써 보답받게 됩니다. 맨유가 높은 위치에서 전방 압박을 성공했고요. 일단 이렇게 전방 압박이 성공했다는 게 맨유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죠. 그동안 전방 압박으로 좀 마음고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킹미스가 나온 공을 리산드로가 에릭센에게 전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릭센은 압박이 덜한 상황에서는 전진 패스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에릭센이 브루노 쪽으로 패스. 그리고 여기서 브루노가 정말 미쳤는데요. 미리 호일룬이 움직이는 것을 인지하고 발로 공의 방향만 툭 바꿔서 호일룬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호일룬이 이 공을 잡아서 강한 슈팅을 때리는 게 아니라 툭 찍어차면서 멋진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오늘 맨유의 두 골 과정이 전부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2대1 상황에서 테나은은 지키는 쪽을 선택했고요. 오늘 활약이 좋았던 가르나초를 빼고 마즈라위를 투입하면서 수비 숫자 하나 늘리고 경기를 잘 지키면서 2대1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맨유의 승리에서 좋았던 건 일단은 맨유의 공격은 윙포워드들이 핵심인데 그 중에 한 명인 가르나초가 왼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호일룬이 역습 상황이나 지공 상황에서 등지는 능력이 많이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맨유에게 간접적인 이득들도 많이 얻어줬습니다. 그리고 맨유에서 가장 살아나야 되는 선수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환상적인 어시스트 역시 맨유의 분위기에 큰 도움이 되겠죠. 과연 맨유는 이번 승리를 밑거름 삼아서 반전의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